대표 김혜영입니다. 네, 1차 설명회 때 뵈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대부분 새로운 얼굴들이 좀 많으신데요. 저희가 2차 설명회 때는 1차 설명회 때는 전반적인 좀 설명회를 했었다면 이번 2차 설명회 때는 선도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시간 정도로 짧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도지구 절차와 장점 그리고 시장 분석에 대한 설명과 두 번째는 주거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대우건설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도지구 지정 동의서 작성 요령,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짧지만 임팩트 있는 시간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선도지구 절차와 장점과 시정 분석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부동산학과 김경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그 전에 잠깐만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저희 군포시장님 이자 그리고 저희 구역 동성 주민이신 하은호 시장님이 경제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모시고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하은호 시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동성 958동 살고 있는 하은호입니다. 시장으로가 아니라 주민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인가요? 깜짝 놀란 게 제가 한 10시쯤 퇴근해서 들어가는데 우리 이 동성 아파트 입구에서 이 서명 받는 분들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차 설명회부터는 제가 오면 오해를 하실까봐 안 올라 그러다가 오늘 그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그래서 제가 꼭 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작이 반이라고 이게 주민들이 관심 많은 데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양 극동 동성에서 선도지구가 지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시장으로서도 하고요. 또 국토부 장관님이 살고 계시는데 국토부의 정책적인 사업인데 장관님 사는 데서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12단지, 11단지, 7단지 또 어디더라? 2단지 이런 데서 지금 선도지구 동의서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게 제가 요즘 고민사항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같이 저도 힘을 내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과 같이 힘을 합쳐서 선도지구 지정되는데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참여해 주신 열의만 봐도 우리가 꼭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리고 궁금하신 시정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한 5분 정도 한두 분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요즘 돌아가는 우리 시에 대한 사항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궁금한 사항 없으시면 저는 딴 일정 때문에 가야 돼가지고. 네? 어디요? 저기 산사태 난 거요. 거기는 사실 우리 시가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안양시입니다. 근데 빨리 끝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역점으로 두는 게 지금 주거환경 개선하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고요. 두 번째로가 철도 지하입니다. 그게 법으로 다 통과돼서 장관님한테도 장관 그만두기 전에 철도 지하 사업 착공이라도 해달라고 지금 조르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시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겁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니까 저는 가서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구역의 동성 주민이신 하은호 시장님께서 그저께 날짜로 동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지금 오신 분들도 전부 다 작성을 하시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첫 번째 순서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 선도지구 절차 및 장점, 시장 분석에 대해서 인하대 부동산학과 김경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주십시오. 네, 먼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차 설명에 이어서 제가 2차 설명회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동의서를 빨리 내주셔야지만이 저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회는 선도지구가 왜 필요한지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3본 2-2 구역은 한양, 동성, 극동 3개의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만들어진 아파트의 용적률은 약 220%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다른 아파트 단지와 차별적으로 장점인 부분이 뭐냐면 다른 곳보다는 대지권의 면적이 넓습니다. 재건축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던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남아있는 토지 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재건축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선도지구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선도지구가 왜 필요하며 만약 선도지구가 지정해서 탈락이 된다면 저희들에게 어떤 파급 효과가 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만들어진 선도지구는요, 말 그대로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저희들은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즉 15층 18층짜리 아파트들은 일반 재건축하면은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를 3개 아파트 단지를 1개의 아파트 단지로 만들면서요, 그리고 아파트 층수를 35층 선이 아닌 49층 올려서 집 짓는 용량을 300%가 아닌 약 330에서 360%를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주민들의 동의서 제출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번 설명회를 만들어진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동의서를 진구하고 저희들이 선도지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이번 선도지구에서 저희가 지정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파급 효과가 일어나냐? 지금 선도지구는요, 어떤 분위기냐면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내 집값이 1억 이상 올라간다.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할 만큼 이번은 분당부터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요소가 뭘까요? 이 선도지구는요, 특혜적인 재건축 사업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특별법 사업이 또 어떻게 될까요?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조건 이번에 선도지구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선도지구를 하게 되면 일반 재건축과 달리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요, 안전진단이 완화가 되고 안전진단 비용을 저희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재건축했을 때 추가 부담금이 많으면 어떻게 해? 이런 부분에 대한 퀘스천은 뭘까요? 지금 최근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 그거에서 첫 번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한 번 집 지을 때 300개를 주고 짓는 것보다는 최대 360개처럼 많이 짓게 해가지고 일반 분양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일반 분양에 대한 수입이 발생하겠죠. 그걸로 인해서 공사비에 올라간 부분을 보충하고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을 최소한 줄이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저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기본이 아파트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면 거의 9년, 10년이에요. 근데 이번 선도지구는요, 제일 혁신적인 부분이 사업 절차를 간소화했어요. 그래서 이번 선도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보시게 되면, 자, 이번 달에 올해에 선도지구 지정되면요, 말 그대로 2025년도는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다 통해서 할 거고요. 2027년도에는 저희들은 이주까지 나가서 착공까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2030년도를 저희 입주까지 하려고 지금 사업 절차를 최소화를 시켜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 이 신도시급으로
동시에 재건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이주 나가버리면 어디 갈 데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주 수요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선도지구로 지정되면요, 제일 첫 번째 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 특별법에 의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줘서 조합원들이 과도한 이주비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 전세 사는 것보다는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세 번째, 네 번째 지정됐다. 말 그대로 이 혜택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선도지구에 지정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요, 사업성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 세대수가 1800세대가 좀 넘어요. 그러면 일반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용적률 300% 이하로 하면 거의 일반 분양 개수가 많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노후계획 특별법에 의해서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최소한 용적률이 330%로 해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계략적으로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신축 세대는 수가 약 3,600세대 나옵니다. 기존 세대 수보다 2배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조합원들은 자기가 원하는 평형대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일반 분양 수입을 통해서 나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자,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진단비도요, 이런 1800세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전진단 비용이 약 4억에서 5억 정도를 저희들 절감할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다른 구역을 다 보니까요, 여기에 제일 큰 매력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대지권이 넓다. 두 번째는 저희들은 중소형이 아닌 중대형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야, 50평대 가지고 있어 보니까 집값도 안 올라가. 그런데 내가 새 아파트 만들어지면 굳이 50평 필요 있을까? 라고 하면은 50평 가지신 분들이 30평이나 40평대로 옮겨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담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돈을 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있던 건축물과 지금 만들어진 건축물 차이가 뭔가 아세요? 지금은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실제 전유 면적이 50평이고요. 요즘은 뭡니까? 40평이라도 서비스 면적이 넓어지는 바람에 본인이 체감하고 느끼는 공유 면적은 거의 50평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평형대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가 또 매력 있냐? 다른 구역들을 보니까요, 한 개의 구역이라도 중간에 중로와 대로가 있는 바람에 단지가 나눠지게 됐어요. 하지만 저희 단지는 세 개 단지가 중로하고 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일하게 하나의 단지로서 구성될 수 있는 유일한 단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오늘 제 설명이 끝나고 나면 대우건설에서요, 앞으로 이 3본에 나오는 주거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저희들은 첫 번째가 뭘까요? 3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주거지로 만들 거고요. 제일 두 번째가 뭐냐? 단일 단지로서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를 만들 겁니다. 즉 저희들은 아파트 한 개로 재건축할 때랑 세 개 단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지게 되면 녹지 비율도 넓어지고 기부 체납에 따른 편의시설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랜드마크적인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아시겠지만 어느 재건축을 가도 재건축만 있는 부분이 뭐냐면 초과 이익 환수제예요. 말 그대로 재건축 통해서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게 되면 일부 세금을 또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완화가 되든지 폐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완화와 폐지돼야 되는 기준점이 뭐냐? 이 선도지구 쪽으로 해서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납부할 그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은 지금 동의서 진구를요, 목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70에서 80%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의서를 본격적으로 받는 부분이 오늘 설명회를 기점으로 받을 거고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자체적으로 받는 거는 8월 31일까지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8월 31일까지 저희가 최소 50% 이상은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선도직으로 지정되려면 최소한 7, 80%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냥 나는 동의서 냈다 제출해서가 아니고 옆에 안 내신 분들도 같이 동조해서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에서 12월에 선도지구로 지정으로 발표가 날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선도지구로 지정된다면 여러분들 체감하는 부분이 딱 첫 번째 하나 있습니다. 내 집값이 조금씩 올라가네 라는 부분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의 그 현 현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다들 뭡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좋지만 아파트 자체로 봤을 때는 자, 첫 번째 저녁마다 되면 주차 때문에 불편하시죠. 이제는 건물에 대한 노후도보다는 최우선을 생각하는 부분이 주민의 편의성이에요. 주차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 이거는 물리적으로 노후화보다는 주민 편의성을 중요시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지만 저희들은 벌써부터 상하수도부터 해서 난방 배관이 부식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재건축을 할지에 대한 결정은 뭐냐면 이 모든 노후 불량한 시설들을 교체하는 비용과 다 철거하고 새로 만드는 비용에서 서로 비슷해지면은 재건축을 할 시기입니다. 저희들은 안전진단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선도지구를요, 어찌 보면은 다른 도시들하고는 관계없어요. 거의 경기도에서 1기 신도시에만 해당되다 보니까 거의 선도지구에 대한 언론 보도가 뭐냐, 선도지구 지정만 되면 야, 이제는 우리 집값이 올라가네. 저는 그 말을요, 야, 무슨 투기성 수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삼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낮았어요. 그래서 매매가는 그대로 보합세로 가지고 있지만 전세가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번 장은요, 2024년도 7월 달부터 분명히 서울 지역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선도지구 발표가 나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분명히 가격의 상승세가 같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영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선도지구가 지정돼야 되다 보니까 이 모든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벌써부터 선도지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들은요, 이 많은 삼본에서 선도지구 지정되려면 이 20몇 개 되는 곳에서 무조건 1등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시공사들의 모니터링을 딱 통해서 들어보니까요, 이 3본에서 선도지구에 집중하는 아파트 단지는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3본에서는 지정되려고 하면 몇 개 될까요? 최소 2개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동의선만 좀 빨리 내주신다면 저희들은 뭡니까? 2등 안에 들어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 구단지는 단지의 대지권 면적이 거의 동일합니다. 같은 컨디션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11단지 같은 경우도 대지권 면적이 2개는 동일한데 3번 주공 같은 경우는 작은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땅 지분이 다르죠. 이 말 그대로 철거하고 나면 땅 많이 가진 분들이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분들은 어떻게든 재건축하려고 하고 큰 분들은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단지 같은 경우 현재 동에서 진과 3번에서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50%라는 현수막이 붙었어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50%가 아직 안 됐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12단지 같은 경우는 벌써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집을 보지도 않고 산다고 할 정도로 호가가 벌써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저희 구단지가 어떻습니까? 교육 중심의 주거지로서는 이 근처는 최고의 명분 주거지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지표를 나타내는 선도지구에서는 저희가 밀리게 되면요,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즉 선도지구만 지정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입지 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선도지구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검토를 해봤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차 대수, 뭐 정성평가 통합 단지수 다 괜찮은데 저희가 주차 단지수 부분이 점수가 좀 낮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상태로 해서 동의서를 80% 이상 95% 받는다 해도 저희 점수는 92.1입니다. 자, 요게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 분당에도 있지 않지만 3번에만 있는 게 여기 보시면 공공시행 방식을 체크하게 되면은 5점에 대한 가점이 붙어요. 요 부분은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동의서 적으실 때는 4개의 칸이 있는데 4개 다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지구로 지정되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요인은 주민들의 동의서로서만 승부를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정비업을 한 20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오해가 쌓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 30평대 가지신 분하고 50평대 가지신 분 중에서 저희가 이 설문지를 받다 보니까 50평대 가지신 분들이 불리하다. 왜? 감정평가 낮게 나올 거다.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재건축은요, 철거하고 나면요, 남는 게 뭘까요? 땅입니다. 땅에 대한 대주권이 넓은 사람이 그에 따른 재건축의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도 지금은 거래가가 조금 낮을지 몰라도요,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감정평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큰 평일 때는 제대로 된 금액을 감정평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3,600세대 만들어진데도 정말 조합원들이 가고 싶은 동위치와 라인들이 있죠. 거기서 첫 번째 경합이 일어나는데 어딜까요? 조합원들끼리 경합이 일어나요. 왜? 30평 가지신 분도 거기에 가고 싶고 50평 가지신 분도 거기에 가고 싶잖아요. 자, 그렇다 보면 재건축은요, 감정평가가 높은 조합원이 우선적으로 배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오해하시는데 큰 평대 가지신 분들은 끝까지 입주할 때까지 가져가시면 감정평가 잘 나오고 아파트 동호수에서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큰 평대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오해가 안 쌓이고 이해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시행 방식을 하다 보니까 LH가 참여한다는데 혹시 이러다가 브랜드가 LH 브랜드 붙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 그대로 저희들이 공공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단독시행과 공동시행이 있어요.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할까요? 조합원님들이 전체 모여서 의사로서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안양에 보면 그 레미안 메가트리아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레미안은 어디입니까? 삼성물산 쪽이잖아요. 그런데 LH가 시행을 하더라도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 살 뿐만 아니 LH가 하더라도 좋은 브랜드에 있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부분이 선도지구 동의서를 내면 이번에 재건축이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 부담금을 얼마큼 낼지 모르기 때문에 동의서를 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도지구는요, 법적인 효력이 없고 재건축에 대한 결의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선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가지고 조합원들의 그 사업 참여도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한 선문형 동의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동의서의 효력은 현재 이 선도지구로가 끝나게 되면 이 동의서는 효력이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사전 동의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 60%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진구되는 거 봤을 때는 사전 동의서 내신 분들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TM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저 동의서 냈는데요 라고 하시는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전 동의서 내신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나눠드리는 동의서에다가 서명하시고 지장 찍으시고 신분증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직접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내달라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9월 중순에 저 군포시청에 접수하겠지만 저희들 목표는 뭐다?
8월 말일까지 해서 70에서 80%까지 진구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중에서 몇 가지 들은 부분이 있는데 30년밖에 안 되고 아직도 아파트가 멀쩡한데 왜 재건축을 얘기하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요, 여기에 있는 3번 아파트는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뭘 했습니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리모델링은 정책적인 트렌드에서도 지금 재건축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8일 부동산 대책에도 뭐라 나왔냐면 딱 3년간만 특혜를 줘서 재건축 진행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이 선도지구 자체가 특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혹시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면 아직은 많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하게 되면 다른 데와 달리 단순히 이주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준다? 공공임대주택을 해서 잠시 거주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해드린다는 부분이 선도지구의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전자산평가 금액의 약 60% 정도를 이주비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잠시 어디 가서 전세를 사실 수 있는 금액들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구를 줄어들었는데 이 3번에 재건축하면은 집값이 오를까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은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이 정비업체와 저도 소유자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현 상태에서 아무런 개발 호재 없이 집을 팔려고 하면 매도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도지구 지정이 되면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에는 첫 번째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부담금이 부담된다. 또는 2030년 이후에는 인구 감소로 해서 3번이 도시의 기능이 저하될 것 같다. 그러시면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팔고 다른 데 가셔도 돼요. 그런데 재건축 개발 호재 없이 파는 것보다는 재건축을 통해서 진행을 해서 팔다 보면은 좀 더 높은 가격에 쉽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이 재건축은 선택의 폭을 넓게 한다는 거예요. 시기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히 부동산 교수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제가 봤을 때는 인구가 감소돼 가지고 도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보니까 88 부동산 대책에 보니까 서울이 경기도권을 자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즉 수도권에만 우리 인구가 2,000명 몰려 있어요. 저는 고향이 다 아시겠지만 부산 사람입니다. 근데 부산에 있는 제 지인들과 동생들 보면 다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서울의 위성도시의 3번은 제가 봤을 때는 선도지구를 통해서 재건축만 된다면 다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제가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8월 8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딱 3년에 한정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 3번이요. 20년, 30년 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분당 평촌하고 별 분양가 차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지금 어떠냐? 위치에 대한 입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선도지구에 대한 열의가 높은 데를 가보면 그만큼 집값이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동에서 진구만 원하게 된다면 충분히 저희들은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고요. 다른 곳보다 달리요. 저희들은 부동산 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저희들은 가격 상승 탄력이 매우 좋을 시기예요. 왜? 첫 번째,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부분의 비율이 거의 1억 차이에서 1억 5천 차이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분당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실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만 저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차이가 얼마 안 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앞을 미래를 보고
내가 살진 않지만 집을 가지고 싶은 수요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집값 올라가는 거는 눈에 보이듯이 뻔하고요. 지금 이 재건축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입지도 중요하지만요, 뭐가 더 중요하냐?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잘 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제가 지금 보는 것처럼 서울 지역은 2024년도 6월 달부터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선도지구에 대한 결정이 남아있다 보니까 매매가 상승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회복하면서 상승하는 기점에서 저희 구역이, 저희 아파트가 선도지구로 지정된다면 아마 여러분들 올해 말과 내년 초에는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것보다는 더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 주민분들이 이제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자극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 해서, 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도지구 지정이 되면은 말 그대로 3본 대장이 될 거고요. 만약에 지정이 안 된다면 뭐 거지는 안 되겠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입지 대비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 동의서 진구가 많이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말까지 70에서 80%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로는 저희 한국동이 많은 대진 지분과 입지가 이제 좋다 보니까 시공사들 측에서 설명회를 할 때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대림에 이어서 오늘은 주거 트렌드라는 주제로 대우건설 임재현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우건설 도시정비사업팀의 임재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3봉 9-2구역 통합 재건축 사업 주민 설명회에 이렇게 직접 참석해서 소유주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 매우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안전진단 완화라든지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사업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다들 방금도 설명 잘 들으셔서 아실 것 같은데,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조금 가장 배점도 높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또 가장 여기 소유주님들께서 자의로 그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은 사실 주민 동의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서 접수 기한이 이제 9월 23일부터로 고시가 됐습니다. 23일부터 27일이라서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여기 계신 세 분의 위원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얼마나 그 주민분들의 재건축 사업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잘 담아서 표현을 해내는지가 선도지구 지정되는 데에 성패를 좌우할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도 저희한테 중요한 거로 따지면 또 사실 시공사 선정이지 않습니까? 그 시공사 선정까지는 사실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여기 온 거는 이제 그 미리부터 저희 회사 대우건설이 3봉 9-2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구역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응원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오늘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동의서 제출 기한은 9월 23일인데 여기는 뭐 8월 31일까지 좀 빨리 내주셔가지고 위원장님들 일도 편하게 하시고 또 다른 데보다 또 여유 가지고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 회사 소개 영상 간단한 거 준비했는데요. 그거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그 요새 코로나 다시 극성이라고 하는데 다시 뵐 때까지 몸조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부한 경 혁신적인 기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리더 대우건설. 세계 20대 월드클래스 건설사의 저력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랜드마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23조 원 규모 한국형 신도시를 수출한 베트남 스타레이크 시티, 2조 9천억 원 규모의 이라크 알포 신항만, 말레이시아 초고층 빌딩 탑5 중 3개 시공,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 최장 해상교량 뭄바이 해상교량을 무제해 준공하며 최첨단 토목기술력을 인정받으며 해외 건설 대상 종합 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보급순위 3위, 살기 좋은 아파트상 역대 최다 수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건설 신기술과 기술 인재를 보유한 대우건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상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를 공급한 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한 탁월한 특화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건립해왔습니다. 독보적인 콜렉터 특화, 국내 최고가 아파트 한남더 힐, 초역색 럭셔리 주상복합 특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용산 서밋, 강남을 내려다보는 스카이브리지와 살고 싶은 아파트 대상을 수상한 것은 물론 전 평양, 서초동 최고 시세를 기록하고 있는 서초 서밋, 반포지역 최초로 분양가 4천만 원을 돌파하고 차별화된 최고급 마감재로 특화시킨 반포 서밋, 과천 하이엔드 아파트의 시대를 열린 독보적인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주거명작 과천 서밋, 압도적인 사업 조건과 입지적 장점을 가장 높일 118 프로젝트를 통해 높은 지지로 시공사로 선정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중인 한남 서밋, 그리고 여의도 1호 공작 아파트를 재건축하며 미래 주거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한 거장들의 콜라보레이션 서밋 더 블랙 에디션까지. 이처럼 대우건설은 시공사 선정 이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지역에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일념으로 제안드렸던 그 이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며 업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역량이 국내 최정상 주거 명작을 목표로 하나가 됩니다. 대우건설 프로젝트 감사합니다. 대우건설 제 설명해 보면 동영상 보면서 잠깐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백두 서밋, 백두 포레스트 서밋. 이렇게 서밋 들어가서 저희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잠시 즐거운 상상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도지구 지정 동의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앞서 저희 나눠드린 동의서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병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현재 저 동의서 진구는 그 클럽 코리아하고 세종 코퍼레이션이라는 정비업체들 그리고 저와 같이 현재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의서를 제출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오,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반드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 동의서에 대한 작성 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시 추진 준비위원회 사무실은 한양 아파트 상가 1층에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한양 부동산 리마 국동 태극 국내 동성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유자 중에서 단독으로 가지신 분 있고요, 또는 공동으로 해서 부부 공동으로 가지신 분 계실 겁니다. 작성 요령은 좀 말씀드리면요. 죄송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독 소유이신 분은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고 저 위에다가 개인의 신상 정보하고 아파트 동호수만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 빨간 색깔로 있는 체크 표시에다가 4군데 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옛날처럼 인감증명서를 안 냅니다. 본인이 이름을 자필로 적어주시고 반드시 오른쪽 음주로에서 지장을 찍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분증은 얼굴이 나오는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주민등록증도 여권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단독 가지신 분들은 작성하시고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동의서를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으로 가지신 분은 이거는 소유권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남편분이 가지고 있고 사모님이 공동명의 있다면 한 분만 대표자를 선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대표자를 누구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김철수를 대표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여기도 똑같이 지장을 찍으시고요. 그러면 한 분은 공동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지장 찍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분증은요, 대표자와 위임인 모두 2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는 도운데 굳이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계시는 소유자 고객님에게 이제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제출하고 싶은 분들은 요 밑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나는 동의서 내고 싶어요, 몇 시에 내고 싶으니까 오세요라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동의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성하는 거 어려운 게 없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동의서를 제출을 빨리 많이 해주시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서 작성은 이제 끝이 났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근래 재건축 재개발의 소유주들의 가장 큰 이슈가 거기 들어간 분담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3번에 제가 듣기에도 모 단지 4단지인가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했다가 분담금이 몇 억이다 하니까 다시 또 다들 취소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해서 또 설명해 주신 거에 이거는 재건축의 동의가 아니라 선도 지역의 동의라는 것도 이해는 됐습니다. 근데 이 선도 지역이 됐다가 이 동의가 안 되면 재건축이 추진 안 되기도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동의서는 선도 지구를 신청해서 지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지정이 되었다. 그런데 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 용적률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업성이 떨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냐면 저희들이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요, 조합 설립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계략적인 설계가 어떻게 나올 것이며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전자산평가 금액을 다 고지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몇 평형 가시게 되면 얼마 정도 부담한다 라는 부분을 서면으로도 다 보여드릴 겁니다. 만약에요, 이런 컨디션으로 했을 때 너무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면요, 말 그대로 재건축에 대한 결의, 즉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을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으면 그 상태로서 사업은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을 청구하냐?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선도지구로 지정되냐 안 되냐의 문제였고, 향후에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서 정비계획안을 통해 하면 얼마큼 세대세가 나온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고지를 해드릴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조합원 입장이라도 부담금이 큰다 한다면 이 재건축 사업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다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좀 질문 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재건축을 하다 보면 이 부담금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에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신축되는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개수도 많아져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십시오. 제가 각종 지금 설명해 하는 곳이 다 어디냐? 압구정 3구역, 그리고 분당, 평촌,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강한리 바닷가 쪽에 했는데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다들 혹시 부담금이 커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가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사업성은요, 5층짜리 아파트 빼놓고 나면 12층, 15층, 18층짜리들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을 더 주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부담금 안 내는 거 아닙니다. 부담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재건축에서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든 간 첫 번째 1등을 해야 됩니다. 선도지구 지정이 되면 모든 특혜를 다 받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업성이 좋아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상품성이 좋아지는 아파트 단지가 돼야 됩니다. 제가 재건축을 여러 개 현장 해보지만은 저희들 정비업체나 조합장이 이 수치적으로 조합원들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5천에서 1억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금에 대해서 다들 군소리 안 하고 다들 재건축 동의하는 게 뭘까요? 부담금은 줄여주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내 재산 가치가 가상 프리미엄이나 프리미엄들이 3억에서 5억 정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비계량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초기에 눈치 빠른 사람들이 재건축이 많이 들어왔지만요. 이제는 재건축 정책이 뭡니까? 원주민들이 다시금 또다시 재입주할 수 있는 그런 획기 그 방식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큰 평대 가지신 분들은 뭡니까? 끝까지 가져가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파트가 되려고 하면 선도지구 지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사업성보다는 상품성에 말 그대로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차별성 가진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어서 이제 8월 달 지금 동의서 진구하다가 또 진구가 빨리 안 되면 또 설명회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은 없으실까요? 질문?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현재 좀 재준위에서 좀 인원이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직장에서 퇴근을 하면 다시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2시간이라도 저희가 좋으니까 언제든지 사무실로 오셔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자원봉사자 모집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성 중이신 아니면 작성을 다 하신 분들은 동의서를 1층에 올라가시면 제출을 하시고 가시면 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회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